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K 낭독가들이 월든을 낭독하다 보스턴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보스턴 월든 호숫가에 있고 싶었으나 아 진짜 네, 너무 많은 바쁜 가신 거 아니었어? 스케줄로 지 지금 보스턴 낭독회 제가 보스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대신 우리 선생님들이 월든 호숫가를 걸어 주셨고요. 저 또한 제가 저희 집 앞에 죄송해요. 저희 음소거 좀 해 주실래요, 선생님들? 네. 어디선가 공동 호스트 좀 주세요. 희정 선생님. 공동 호스트 드렸는데요. 근데 왜 음소거가 안 되죠? 된다. 네. 우리 서은이 선생님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나요? 네. 어 와 계속 들어오시네요, 선생님들께서. 그럼 저희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좀 수다 좀 떨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좀 다 안정적으로 되면은 낭독회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월든 호숫가를 걸으셨잖아요, 오늘 낮에. 어떠셨나요? 우리 신경미 선생님. 저희가 항상 집안이나 뭐 자기 책상이나 이런 데서만 낭독을 해봤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가을을 느끼면서 하는 낭독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저희가 언어가 다르니까 여기 이제 미국 분들이 저희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잠시 멈추어서 저희가 하는 낭독을 듣다 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며 오시다가도 저희가 이제 낭독하는 걸 발견하시고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나가 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일단은 뭐 너무 아름다워서 가을, 이 보스턴의 가을 월드노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푹 빠져서 진짜 소로가 된 것처럼 소로가 여기에서 살면서 느꼈을 것들을 조금이나마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음. 서로가 거기에서 살면서 느꼈을 그 직접적인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저희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살면 그냥 정말 저절로 사색과 명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자연이면 이런 나뭇잎 밟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또 호수가 물결을 일으키는 소리, 에서 나오는 모든 그 소리들이 굉장히 좀 예민한 감각을 또 깨워주기도 하고, 또 글을 쓰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또 경험하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와 네. 우리 희정 선생님께서는 지금 거기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됐죠? 지금 밤 9시 6분 됐습니다. 많이 피곤하시다고 하셨어요. 오늘 많이 걸으셨죠? 네. 그 저희 이렇게 K 낭독을 이렇게 좀 기획을 해 보셨어요? 도대체 여기 보스턴에서 어떻게 모이시게 된 거예요, 세 분이? 음, 제가 낭독을 만나고 한 2년 전쯤인데요. 그때 오롯이 낭독 톡방이라는 톡방을 만들었어요. 오롯이 낭독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 사는 해외 한인을 위해서 만든 톡방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매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한번 우리 만나자. 그래서 낭독회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장소는 어 일단은 같이 모일 수 있는 분이 이제 은희쌤 또 케이쌤 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들 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셋이 다 좋아한 장소가 월드노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아. 자리에 있어요. 와 진짜 그 서은이 선생님께서 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정말 저도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다가 결국에는 못 끊고 지금 저는요 선생님들 대신 여기 한국 시간으로는 한 오전 10 시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횡성의 호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짜잔. 이렇게 호수에 지금 나와 가지고 저도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월든 호숫가를 걸으셨다면 저는 저희 횡성 호수를 앞에 두고 낭독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을 노트북으로 올려놓을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지금 너무 짧아 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놓고서는 지금 진행하는 점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저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저희 낭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은이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서은이 선생님은 지금 또 같은 방에 있지는 못하시나 봐요? 네. 저희 하울링이 나서 제가 랩탑을 들고 지금 호텔 밑에 라비로 내려왔는데 조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주변이 약간 좀 시끄럽기는 하네요. 전혀 네.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음. 희정 선생님 이게 들어올 때마다 띵동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어 조금 그거를 저희 제가 어떻게 할 녹화하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우 우리 신정민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정민 선생님은 춘천에서 또 들어와 주셨네요. 정명숙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윤술 선생님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무슨 세팅 같은 데서 할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오디오 세팅이요? 네. 음. 월든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낭만적인 낭독회네요. 희정쌤 화이팅. 우리 희정쌤 연기자밖에 완전 없습니다. 왕팬 신정민 선생님 또 와 주셔 가지고 화이팅 외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희쌤도 이 띵동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맞아요. 이 네. 소리요. 괜찮아요? 네. 성우님이랑 저만 들려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미쌤, 문희쌤, 김은현 선생님께서도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시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낭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또한 이 소로의 월든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저희 신랑과 결혼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월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 또한 월든이라는 책을 좋아했었고 저희 신랑도 좋아했었는데 저희 신랑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 제도권과 금융권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자." 하면서 이 월든이라는 책을 저에게 건넸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네. 은희쌤 잠깐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 네. 결국에는 횡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보니 여기가 호수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 집을 구매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걸으면은 한 7 분에서 8분 거리쯤에 정말 제가 월든 호숫가는 가 보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값없이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없이 받은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횡성 호숫길을 만났고 저는 매일매일 이 횡성 호숫길을 산책을 합니다. 월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을 담은 물, 그 물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경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 또 그 낭만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음. 저는 오늘 월든 전체 책을 하나로 묶은 그림책에서 텍스트를 좀 발제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저의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에서의 1년,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글. 나는 월든 호숫가의 숲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았다. 그 집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1.6km쯤 떨어져 있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는 새가 둥지를 틀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는 널빤지를 촘촘히 대고 석회를 바른 집을 한 채 갖게 되었다. 집은 길이 4.6m, 너비 3m, 기둥 높이 2.4m였다. 집에는 다락방과 벽장이 있었다. 한쪽 끝에는 출입문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벽돌로 만든 벽난로가 있었다. 집에는 의자가 3개 있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나의 가장 좋은 방,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응접실은 바로 집 뒤에 있는 소나무 숲이었다. 그곳에서는 햇빛도 거의 닿지 않아 아주 보드라운 이끼 카펫이 깔려 있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내가 새들과 이웃이 된 것을 알았다. 이는 내가 새를 잡아 가두어서가 아니라 새들 가까이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나를 가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원이나 과수원을 자주 드나드는 새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일이 거의 없는 새들과도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숲에서 맞이한 첫 번째 여름, 나는 책을 읽지 못했다. 콩밭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할 때도 있었다.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은 내게 자연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삶을 꾸려가라고 권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을 했다. 이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었다. 호수에서 큰 소리로 웃어대는 물새나 월든 호수 자체가 외롭지 않듯이 나도 외롭지 않다. 초원에 홀로 피는 노란 현삼이나 민들레, 콩잎, 괭이밥, 말피리, 호박벌이 외롭지 않듯이 나도 외롭지 않다. 월든 호수는 숲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다. 그 거울을 둘러싼 돌들이 내 눈에는 보석처럼 값지고 소중해 보인다. 지구상에서 호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며 동시에 거대한 것은 또 없으리라. 하늘을 담은 물. 여기에는 울타리도 필요 없다. 나는 몇 차례 눈보라를 즐겁게 겪었다. 밖에서는 해가 지면 어김없이 울던 올빼미마저 조용한 가운데 눈발이 이리저리 사납게 휘날렸지만 나는 난로가에서 꽤 유쾌한 겨울밤을 보냈다. 나는 마을길에서 멀리 떨어진 썰매의 방울소리도 어쩌다 한 번밖에 들리지 않는 호수 위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스케이트를 탔다. 눈의 무게에 짓눌려 휘어지고 고드름을 주렁주렁 단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가지를 들이운 그곳에 있으면 마치 사슴들이 잘 다져놓은 드넓은 사슴마당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봄을 알리듯
첫 참새가 날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젊은 희망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었다. 멀리서 파랑새와 메종다리와 개똥집박이가 낭낭하게 지저귀는 소리가 눈이 녹아 군데군데 헐벗고 촉촉한 들판을 가로질러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겨울의 마지막 눈조각들이 떨어지면서 딸랑딸랑 음방울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햇빛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과 여름날을 마음껏 누렸다는 점에서 나는 부자였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월든이라는 책을 곱씹으면서 음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좀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위안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우리 K 낭독가들이 이 월든을 낭독하다라는 걸 준비하면서요. 또 직접적으로 오늘 낮에 이렇게 월든 호숫가도 걸으시고 약간 지친 몸이지만, 예, 지금 이제 그쪽은 벌써 한 9 시가 훌쩍 넘었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한희정 선생님 낭독 들어볼 텐데요. 네. 한희정 선생님은 지금 K 낭독을, 예, 전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 먼저는 미 동부랑 미 서부부터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K 낭독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살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희정 선생님 나와 주세요. 그게 날리고 있죠. 어, 아직 미약해요. 미약한데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제 시작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에는 감히 내가 어떻게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행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낭독이 좋다고, 낭독을 하면 이렇다고, 그래서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감 있게 "정말 낭독이 좋으니까 우리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마다 요새는 쪼끔 얘기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낭독 목거지라고 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상으로 북모임을 시작했고 아직은 미세합니다. 근데 계속 할 거고요. 또 오롯이 낭독방을 통해서 또 아직까지 뭐 북모임이나 또 그 클래스 같은 데 관심이 없는 분들, 근데 낭독을 한번 만나게 해 보려고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네. 과감히 아무튼 알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감히 K 낭독을 알리고 있는 한희정 선생님의 목소리로 우리, 예, 소로의 고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발제한 낭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요. 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렇게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리듬에 따라서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처럼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를 발아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뭐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너무나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소로를 통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 고독은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런데 왜 우리는 고독을 싫어할까? 자, 이제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보자. 가능한 한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사람과 같이 있노라면 설령 그가 몹시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세 지겨워지므로 시간 낭비다. 나는 혼자가 좋다. 고독만큼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 3.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남의 발걸음에 맞추다 보니 늘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리도 성공에 목말라 하는가? 왜 죽을 힘을 다해 사업에 성공하려 하는가? 천천히 리듬을 타더라도 저 멀리에서 아련히 들린다 해도 자신의 귀에 즐거운 음악에 맞춰 걸으면 된다. 사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아직 봄인데 서둘러 여름으로 가려 하지 말자. 14. 인간은 나약하다. 너무나도 힘든 현실에 울고 싶다. 스스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안다. 물거품처럼 한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찌질하고 못난 나. 그렇지만 그 나가 이 우주의 전부와 같다.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하잘 것 없다 해도 그것을 직시하고 살아가야 한다. 도망치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가장 풍성할 때 삶은 가장 초라해 보인다.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도 불평의 대상일 따름이다.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그대가 양로원에 있다 하더라도 가슴 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녁 햇살은 부유한 저택의 창이나 양로원의 창이나 똑같이 밝게 빛난다. 43.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 흔들림은 없다. 이 세상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웃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아 살아가기를 바란다. 젊은이는 집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노저 바다로 나가는 것도 좋으니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하기 바란다. 뱃사람이나 도망친 노예가 북극성을 길잡이로 삼듯이 우리도 극히 한정적인 목표를 가질 때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충분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계획한 대로 항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항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57. 눈이 내리는데 비를 바라지 않는다. 눈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눈사람을 만들면 된다. 나는 가장 강하고 정당하게 흥미를 끌어당기는 것을 음미하고 결정한 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 저울자루에 매달려 눈금을 내리려 하지 않고 상황을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떤 권력도 저지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싶다.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 전에 아치를 세워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네, 진앙도 여기까지입니다. 어, 몇 개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어요. 예, 특별하게 좀 와닿았던 구절이나 아니면 요 발제한 부분 낭독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도 말했지만,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항상, 음, 그게 결국은 내가, 어, 다른 사람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좀 다운도 되고, 항상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낭독을 하면서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줄기는 했어요, 사실. 네, 근데 네, 이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더 그게 확고히 다가왔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나대로, 나대로의 삶대로, 나대로의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 행복이 별거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만의 속도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진짜 용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우리 용기를 가지고 나만의 매력적인 소리로 낭독의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서은이 선생님, 네, 다음 낭독가 우리 서은이 선생님 나와주세요. 저희 이제 같은 호텔방에 지금 묵고 계신데요. 하울링 때문에 서은이 선생님은 지금 로비에 나와서 이렇게 아마 주변에 음악 소리라든가 사람들의 소음도 좀 있으실 텐데 좀 집중에 방해가 되지는 않으시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은희쌤, 여러분들이 귀담아 괜찮으세요? 들어주세요. 네, 저희 진짜 생활 낭독 맞네요. 언제 네, 어디서나. 네. 아, 서은이 선생님은 1년 동안 이제 저랑 이 낭독 인연을 맺어서 전문가반까지 이렇게 거쳐 오셨는데 많은 교육생분들이 계시지만 서은이 선생님이 낭독을 만나시고 나서 비포 애프터 어떤 삶의 변화와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많이 저에게 보였던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낭독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갖고 또 어떤 성장을 이루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아. 전에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참 많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염려와 근심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떠한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져 있었었는데 낭독을 만나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은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낭독을 하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정말 다른 분들의 생각과 이 사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 더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또 고요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두렵지 않게 된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되었어요.
또 지금은 아 혼자 네. 있든 많이 있든 그냥 읽을 거리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나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낭독 얘기를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 네, 그런 게 제 삶의 변화로 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이시고요. 네. 그 음. 서은이 선생님이 책의 사유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동반 친구들이 있음에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예 인연으로 자리매김한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굉장히 또 리더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뭐 저희 여기에 또 우리 그 뭐 운현 선생님이라든가 같이 활동하고 계신 뭐 미애 선생님, 명진 선생님 지금 응원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남겨 주시죠. 우리 손 넘는 낭독가들 진짜 같이 하고 싶었어요. 오늘 되게 많이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 넘는 낭독가 팀도 곧 음. 좀 좋은 기획으로 해 갖고 낭독회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우리 서은이 선생님 서로의 고독의 즐거움에서 어떤 부분 발제하셨는지 나눠 주실래요? 네. 저는 파트 3에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작은 내용들을 발췌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게 된 것은 저는 평상시에 여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었어요. 무엇을 하든 그림을 보든 무엇을 하든 꽉 차 있는 것보다는 좀 비어 있는 여백 공간, 그런 게 있는 것이 제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또 여유를 주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됐는데, 이 소루의 책을 읽다가 자연에서 여백을 찾고 자연에서 여유를 찾고 자연에서 쉼을 찾는, 또 자연에서 또 마음의 비움을 통해서 또 채워짐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여백이 느껴지는 우리 서은이 선생님의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길 71. 생활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만들자.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5분의 시간이면 된다. 그동안 모든 열정과 집중력으로 나를 바라보자. 먹고 사는데 매몰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명상이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오전과 오후를 모두 사회에 팔아넘기면 내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천부적인 권리를 넘겨주지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도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의 태반을 생활비를 벌어들이는데 보내는 사람만큼 구제할 길 없는 존재도 없다. 87.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한다. 당신의 생명을 마찰시켜 그 기계를 멈추게 해야 한다.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규탄하는 악에 손을 빌려주는 건 아닌지 아주 조심하는 것. 95. 무슨 일을 하든 생활 속의 여백을 가득 마련해 두고 싶다. 머리를 쓰는 일이건 손을 쓰는 일이건 어떤 일을 위해서건 지금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몇 번이고 마음에 새긴다. 생활의 여백을 가득 두고 싶다. 여름 아침이면 늘 하듯 목욕을 마치고 나면
때로는 해가 떠서 점심때까지 소나무, 포도나무, 온나무에 둘러싸인 채 흔들림 없는 고독과 정적 속에서 햇빛 잘 드는 문 앞에 앉아 공상에 젖어든다. 새들이 노래하며 소리도 없이 집안을 빠져나갔다. 96. 잡초가 많은 것도 기뻐할 일이다. 머뭇거리거나 불평하지 말라. 수확에 실패할 리 없다. 풀씨는 새들의 먹거리가 되므로 잡초가 무성한 것도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작물이 농부의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가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해 숲속에서 도토리가 많이 열릴 것인지 다람쥐가 걱정하지 않듯 참다운 농부는 쓸데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의 노동에 충실할 것이다. 그리고 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최초의 나달에서 마지막 나달까지 마음 깊이 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은이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잠깐 명상에 머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서은이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이렇게 경청하시는 분들을 화면으로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낭독가가 단지 그냥 책을 읽어주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백이 느껴지는 또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지막 낭독가입니다. 네. 우리 신경미 선생님. 네,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미입니다. 네. 어 우리 신경미 선생님은 저한테 낭독을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으면서 오시면서 참 중간중간마다 "낭독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힘들었고 또 가다가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기도 하고 그러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낭독을 이제 성우님하고 시작하면서 제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사실 그때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양독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일을 많이 하면서 또 이거를 그 위에 엑스트라로 더 낭독을 하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니까 그것도 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힘이 결국 낭독이라는 것이 주는 굉장히 큰 의미의 그런 어떤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도 조금씩 낭독이 힘든데 잠시 쉬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경미 선생님 뵈면서. 왜냐하면 중간에 그런 어떤 걸림이 되는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때그때마다 좀 고백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잠깐 쉬고 다시 또 만나고 잠깐 쉬고 다시 만나서 그래도 우리가 1 년이라는 시간을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말 낭독을 그냥 '나답게 즐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낭독에 힘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제가 그 오늘 낭독할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네. 낭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답게 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가 내가 뭐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하기 위해서, 내지는 뭐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낭독을 하는 그 순간 가장 나다워졌었고, 그 순간 자유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자유가 음,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오늘 소로우의 책에서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아, 그게 이거였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자연이 가르쳐 준 그 지혜의 비밀, 자유로운 낭독은 어떤 낭독인지 우리 신경미 선생님의 낭독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미 선생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낭독할 파트는 5번째,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해 보면 자연을 통해서 위로받고 자연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 얻고 그런 과정에 좀 반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로가 자연으로부터 배운 그 어떤 것이 어쩌면 제가 경험한 것과 맞닿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25. 세상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세상과 만날 수 있다. 내가 숲으로 간 것은 열심히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본질을 마주하면서 그 생활의 가르침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죽을 때가 되어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므로. 그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하고 싶지 않았다. 128. 숨을 거두는 순간이 오면 몸의 소리를 듣도록 하자.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을 하자. 살건 죽건 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정말로 죽어가는 순간이라면 목에서 울리는 거친 숨소리를 듣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자. 숨이 붙어 있다면 해야 할 일을 하자. 138. 장작은 2번 내 몸을 덮인다. 이보다 더 효율 높은 연료가 있을까? 누구든 자신만의 장작더미를 보면 애착심이 생긴다. 나는 창 앞에 장작을 즐겨 쌓아둔다. 장작더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에 대해 즐겁게 떠올릴 수 있다. 집에는 누구 것인지 모를 도끼 한 자루가 있어서 겨울날에는 콩밭에서 파난 그루터기를 그 도끼로 쪼갠다. 내가 밭을 갈 때 어떤 마부가 예언한 대로 구루터기는 도끼로 쪼갤 때와 난로에서 타오를 때 2번 나를 따스하게 해준다. 이보다 더 효율 높은 연료가 어디 있을까? 142. 봄이 오는 길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숲은 바라볼 기회를 준다. 내가 숲에서 살리라 마음먹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봄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기회와 여유를 갖기 위해서였다. 이윽고 호수의 얼음이 벌집골을 띄기 시작하면 걸으면서 발 뒤꿈치로 바닥을 힘껏 눌러본다. 안개와 비, 따스한 햇살이 서서히 눈을 녹여간다. 해가 부쩍 길어졌다. 더는 난로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어서 장작더미를 보충하지 않아도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봄의 첫 징후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철새가 날아와 노래하지는 않는지, 줄무늬 다람쥐의 식량 창고는 이제 비었을 즈음이라 지금쯤이면 울음소리가 들릴 만도 한데, 우두척이 이제 슬슬 겨울잠에서 깨리라 마음을 정한 건 아닌지. 154. 자연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서정 시인이며 인생을 달관한 현자다. 오늘은 기분 좋은 밤이다. 온몸이 하나의 감각이 되어 모든 털구멍에서 기쁨이 솟구친다. 나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신비로운 자유를 맛보며 거닌다. 으스스하게 흐린 날 세찬 바람을 맞으며 셔츠 차림으로 호숫가 자갈길을 건너라면 딱히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나와 조화를 이룬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황소개구리가 밤을 예감하며 울어대고 잔물결을 일으키며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쏙독새의 지저귀니 건너편에서 들려온다. 바람에 흔들리는 오리나무와 포플러 이파리가 애처로워 숨이 막힐 것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신경미 선생님, 어떻게 오늘 밤은 기분 좋은 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으면서 피곤한 밤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제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LA에 사는데 저희가 레드 아이 플라이스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새벽 내내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서 이제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또 장소에 와서 물색하고 또 저희가 낭독회 저희끼리 또 따로 했거든요. 저희끼리 네. 낭독회를 저희끼리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현장에서 하는 낭독이 이런 거구나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꽉 막혀 있는 실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낭독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오늘 좀 받았어요. 네.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네. 저희 K 낭독가들이 이런 것과 다 연결지어서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스턴 낭독회로 이렇게 K 낭독가들의 첫 시작을 알렸는데 계속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정말 온이든 오프든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낭독을 외칠 것을 같이 약속하면서 오늘 살짝, 살짝 스포하자면 저희가 겨울에, 겨울에 한 번 더 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곳에서 만나 뵐게요. 아 네. 자, 그날을 기다리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진짜 하루 종일 월든 호숫가를 걸으시느라고 되게 피곤한데도 이 시간 이렇게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기분 좋은 밤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우님, 보스턴 낭독회에 성우님, 와주신 성우님, 네네네. 저희 뒤풀이 잠깐 네네. 보여드릴게요. 영상 아 5분 진짜요? 네, 정도. 네, 저희가 만든 네네네네.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좀 미약하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저희 오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막 아, 편집은 잘 못했지만 급하게 하느라. 지금 실시간으로 오늘 낮에 걸으셨던 그 영상을 지금 저희한테 고스란히 지금 예, 실시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와, 우리 이혜리 선생님도 지금 화면 켜주시고 너무 감동받으셔갖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떠셨어요, 예리 선생님?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끈끈한 낭독의 인연을 맺기는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켠으로 드네요. 아우, 진짜. 되셨어요? 네. 잠깐요. 공유할게요. 네. 소리. 이제부터 숲속을 걸으며 고독 속에서 사색에 잠겨 다다른 서로의 생각을 찾아 떠나보시겠습니다. 3.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남의 발걸음에 맞추다 보니 늘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리도 성공에 목말라 하는가? 왜 죽을 힘을 다해 사업에 성공하려 하는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 오면 몸의 소리를 듣도록 하자.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을 하자. 나는 남들과 다르다. 얼굴도 몸매도 성격도 가치관도 다르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행복을 저울질하는 걸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잣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풍매화가 굳이 예뻐야 할 필요가 하지만 풍매화가 굳이 예뻐야 할 필요가 하지만 풍매화가 굳이 예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꼬인다. 다시 너다울 때가 제일 아름다워. 단풍. 나답다는 것은 자연처럼 가장 편안한 상태라는 뜻이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가장 나다울 수 있다면 절로 멋이 풍기고 나다운 판단을 하면 지혜로울 수 있으리라. 와, 진짜 별이다 하고 꽃속의 별을 본 기쁨에 탄성을 지른다. 어찌하니 기쁠 소냐. 우리는 신이 만든 우주 속의 별을 보고 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저기 조금 떨어지셔서. 네. 자, 테스트 해주세요. 희정쌤. 오케이. 그 다음에 은희쌤. 오케이, 스탑. 네, 정말 아쉬운 거는요. 마지막 단풍 색깔처럼 저희가 비디오 찍었던 낭독 장면의 컬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대로 비디오를 업로드하지 못해서 비디오 찍은 것을 다시 호텔방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컬러가 너무 우중충하게 돼 버렸어요. 근데 실제 컬러는 물 호수 위에 그 단풍들이 리플렉션이 되어 갖고 정말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다시 만들 겁니다. 네, 여기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서 인터넷 좋은 데서 아니, 네.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겠지만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막 올려주시는데 선생님들의 그 마음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같이 공명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너무 아름답네요. 선생님들이 낭독 그 자체가 되신 것 같아요. 귀한 선물 받고 충만해졌어요. 완전 감동이에요. 마음이 울컥. 호수에서의 낭독 세 분 너무 아름답네요. 감사해요. 한강 작가에서 보스턴 낭독회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이혜리 선생님, 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큰일 하시는 거예요. 김현미 선생님께서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함께는 아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영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저희 K 낭독가들이 움직이는 그 발걸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도현 선생님께서 세 분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월드넷에서의 세 분 모습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을 향기 납니다. 저도 이 채팅창에 있는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죠? 눈에.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요. 오늘 제가 그 소로가 살았던 그 한평 남짓한 그 방 안에 있는 세 개의 의자를 진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서로는 얘기해 줬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것이 또 오늘 이 아침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빨리 쉴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요. 되게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낭독 수다를 떨다 보니까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월든에서 있었던 그 추억을 아주 예쁘게 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 갖고 다시 우리 또 2 차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횡성 호수를 마지막으로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은아 사랑합니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